요즘은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 그저 또 하루가 시작됐다는 사실만이 느껴질 뿐이다. 집안은 늘 조용하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벽에 부딪혀 돌아온다. 커피 포트를 올려놓고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보면 늘 같은 골목, 같은 사람들, 같은 구름이 흘러간다.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지만 나에겐 아무도 관심이 없다. 나 역시 그들의 속도를 따라잡을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고 또 하루가 지나간다. 퇴직한 지 5해가 지났다. 처음엔 여유를 즐기고 싶었다. 회사 다닐 땐 시간에 쫓기느라 밥도 허겁지겁 먹었는데 이제는 느긋하게 커피도 마시고 신문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많아질수록 공허함이 커졌다. 사람은 쉴 때 쉬는 게 아니라 쉴 이유가 있을 때 쉴 수 있는 거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그보다 조금 전이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웃는 법을 잊었다. 자식들은 다 장가가고 각자 가정을 꾸렸다. 명절 때나 한 번씩 들르고 평소엔 문자 한두 줄이 전부였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런 말들이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들의 삶에 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가 그림 수업 모집 공고를 봤다. 초보자 환영, 재료 무료. 그냥 심심풀이로 가볼까 했다. 별 기대도 없었다. 그저 시간을 때우고 싶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눈빛이 따뜻했다. 머리는 짧게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패였다. 처음엔 그냥 안녕하세요 정도의 인사만 나눴다. 하지만 수업이 거듭될수록 자주 눈이 마주쳤다. 어느 날은 내가 연필을 떨어뜨렸을 때 그녀가 재빨리 주워주며 말했다. 요즘 손이 자주 떨리시죠? 저도 그래요.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녀와 함께 앉아있으면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어느새 그림보다 대화가 더 많아졌다. 그녀는 이름이 박명숙 64이라 했다. 남편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나와 비슷했다. 그녀는 늘 조용히 웃었고 나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봄이 오고 복지관 앞 벚꽃이 피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냈다. 명숙씨, 혹시 이번 주에 벚꽃 보러 가실래요? 그녀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강변 벚꽃길을 걸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고 그 사이로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다. 나는 오래전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꼈다. 설렘이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주 만났다.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시장을 걸었다. 그녀는 늘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 사소한 얘기에도 눈을 맞추고 웃어줬다.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마음 한켠엔 늘 죄책감이 있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사람 마음에 나이가 어디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다. 시간이 흘렀다. 복지관 사람들도 우리를 함께 다니는 걸 알아보기 시작했다. 두 분 참 잘 어울리세요. 연세 드셔도 사랑이 예쁘네요.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숨길 수 없는 법이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그분이랑 다닌다면서요? 그 말투엔 이미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그냥 친구야. 친구가 아니라는 거 저희도 다 알아요. 아버지 나이 생각 좀 하세요.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그 말이 마음에 깊게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오래도록 생각했다. 사랑이란 게 참 아이러니하다. 젊을 땐 너무 뜨거워서 힘들고 늙어선 너무 조용해서 힘들다.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일이었나 싶었다. 며칠 후 명숙에게 말했다. 우리 조금만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신 자식들 마음도 이해돼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다. 그 뒤로 나는 복지관에 나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며칠이 한 달이 됐다. 식탁엔 늘 한 그릇의 밥만 놓였다. 텔레비전 속 웃음소리는 나에게 닿지 않았다. 모든 게 의미를 잃었다.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명숙 씨, 왜요? 그냥 보고 싶어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저도요. 그 한마디에 모든 벽이 무너졌다.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났다. 서로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그 후로 우리는 몰래 만났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만을 즐겼다. 그녀는 말했다. 이젠 남들 눈치 보지 말아요.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명숙 씨, 같이 삽시다. 그녀는 놀라서 나를 바라봤다.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내 인생 이제는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날 이후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그 사람과 같이 살 거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더니 차갑게 대답했다. 그럼 저희랑은 연락하지 마세요. 그 말 뒤로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그녀와 함께라면 외로움이 두렵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초가을 무렵이었다. 햇살은 부드럽고 바람은 조금씩 차가워지던 때였다. 명숙 씨와 나는 오래된 빌라 3층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벽지는 낡고 욕실 타일엔 금이가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공간이 편안했다. 아침마다 나는 커피를 내렸고 그녀는 작은 화분에 물을 줬다. 우리가 함께 만든 첫날의 냄새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고소한 원두향, 따뜻한 국물 냄새, 그리고 조용히 흘러나오던 라디오 음악. 세상에 둘만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내게 자주 물었다. 정호 씨, 후회 안 돼요?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게 내 인생에서 제일 덜 후회되는 일이에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웃었다. 그 미소 하나면 하루가 충분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조용한 행복을 오래 두지 않았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큰아들이 서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명숙 씨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다. 넌 왜 이렇게 화를 내니? 화가 안 나겠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일을 하세요? 너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8년이야. 나도 사람이다. 사람이면 자식 생각 좀 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명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꼭 잡았다. 당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젠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아팠다. 며칠 후 둘째 딸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아버지, 아버지답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늘 책임감 있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던 분이 왜 이러세요? 그렇게 살아봤지만 남은 건 고독뿐이었다. 딸은 대답하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 이후 자식들과의 연락은 끊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외롭지 않았다.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엔 산책을 했다. 때로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같이 반찬을 만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겨울이 다가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그녀가 말했다. 정호 씨, 이 나이에 첫눈을 기다리게 될 줄 몰랐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요. 근데 당신이랑 보니까 더 예쁘네. 우리는 그날 저녁 창문을 열고 하얀 눈을 한참 바라봤다. 세상은 고요했고 눈송이는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하지만 봄이 오기 전 그녀의 몸이 급격히 약해졌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다. 자주 피곤했고 밥맛이 없다고 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며칠 뒤 결과를 들었을 때 나는 숨이 막혔다. 암이었다. 이미 꽤 진행된 상태였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는 너무 놀라지도 않아요. 인생이 다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나는 울었다. 병실 복도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후로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그녀의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렸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복지관 벽을 그렸고 벚꽃길을 그렸고 커피 냄새 나는 아침을 그렸다.
그녀는 늘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매일 와주니까 힘이 나요. 나는 이제 당신 없으면 하루가 안 돼요.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감쌌다. 나 없어도 살아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 말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다. 그녀의 병은 빠르게 깊어졌다. 병원 복도에 앉아 있으면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링거에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시계 초침처럼 들렸다. 나는 매일 병실 침대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지만 그 온기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 정호 씨, 봄이 오면 꽃길 같이 걸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꼭 그렇게 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았다.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녀는 점점 말을 줄였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다. 나는 그런 눈빛을 보며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 아직 못다한 말이 많아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정호 씨, 나는 무서워요. 나는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그녀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 말이면 됐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는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다. 나는 밤을 새워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손등 위에 핏줄이 얇게 비치고 숨소리가 가늘어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떠난 그날 하늘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때였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울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멈추지 않았다. 장례식에는 몇몇 복직한 사람들이 왔다. 명숙 씨의 자식은 없었고 친척 몇 명이 조용히 찾아왔다. 나는 관 옆에 앉아 그녀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다.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다.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내 마지막 봄이 아름다웠어요. 며칠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커피잔, 수건, 손때 묻은 브러쉬, 창가에 놓인 화분. 그녀가 마지막으로 쓰던 스케치북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펼치니 우리가 함께 그린 풍경들이 나왔다.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 후로 나는 매년 봄이면 벚꽃길을 걸었다.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혼자 다니세요? 하고 물으면 나는 잔잔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함께 있어요. 그 말이 거짓 같지 않았다. 바람이 불면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그 봄날의 강변에 머물러 있다. 가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한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후회보다 기억을 안고 사는구나. 명숙 씨와의 시간은 내 삶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나는 요즘 아침마다 창문을 연다. 햇살이 들어오면 그녀가 내게 웃어주는 것 같다. 오늘도 괜찮죠? 그래요, 괜찮아요. 그렇게 나는 속으로 대답한다. 봄이 또 왔다. 벚꽃이 피고 거리엔 젊은 연인들이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사랑은 세대를 가르지 않는다. 나에게도 한때 그런 봄이 있었으니까. 그날 나는 명숙 씨의 스케치북을 들고 강변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벤치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조용히 글 한 줄을 적었다. 당신이 떠나고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그리며 산다. 봄마다 벚꽃마다. 바람이 불어 몇 장의 꽃잎이 책 위에 내려앉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눈부셨다. 어쩐지 그녀가 웃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을 조금씩 다르게 살았다. 아침이면 커피를 내리고 그녀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인사했다. 명숙 씨, 오늘도 잘 지내요? 그리고 그 대답은 언제나 같은 곳에서 들려왔다. 바람, 햇살, 그리고 내 마음속 깊은 곳.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나는 걸어가고 있다. 사랑은 떠난 사람이 남긴 향기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 향기 덕분에 나는 아직 살아있다. 언젠가 나도 저편으로 가게 되면 그녀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그 벚꽃길을 걸을 것이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웃으며.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겠지만 그곳에서만큼은 시간이 멈출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의 대체라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그 순간의 온기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으니까. 오늘도 나는 벚꽃길을 걷는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 하나를 손에 받아본다. 그리고 속삭인다. 명숙 씨, 이제 곧 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하늘은 파랗고 바람은 따뜻하다. 그녀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 봄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 떠오른다. 정호 씨,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마음이 살아있으면 그게 인생이에요. 나는 오늘도 그 말을 믿으며 하루를 산다. 살아있다는 건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뜻이니까. 창밖에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다. 내 그림자 곁에 또 하나의 그림자가 겹친다. 나는 고개를 들어본다. 그녀가 서 있다. 웃고 있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 짓는다. 이제 다시 만나네요.